아, 얘가 또 안전 문자가 갖고 끊겼어요. 그래서 다시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 슈가 테스트,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이면 플러스가 하나, 그 다음에 비정상이면 플러스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부형 혈당 방아제, 그 OHA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약어가 나와 있죠. 오랄 하이포 글루세미아 에이전트. 그래서 그 먹는 약이에요. 먹어서 혈당을 내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슐린으로 주사를 맞춰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방을 위한 관리,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여주고, 그러니까 탄수화물로 빵, 라면, 뭐 떡 이렇게 식사를 대용을 하시면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식사를 먹을 때 야채도 먹고 밥도 먹고 이러는 이유가, 그리고 가끔가다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이게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한 것인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뭐 절식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질병의 원인이 오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스트레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약물을, 그러니까 건강염려증 환자들이 되게 많은데, 약물을 뭐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한약을 너무 많이 먹는,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감염이 있으면 조기에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으로 계속 지속될 때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내리죠.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전 단계는 120에서 139, 그 다음에 1단계는 140에서 159, 2단계는 160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의 정상치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태성 고혈압 그러면 원인을 잘 모르는 그런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뭐 가족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령이라든지, 뭐 흡연을 한다든지, 비만, 뭐 고지혈증, 알코올, 당뇨병 환자들이죠. 근데 속발성은요, 원인이 있어요. 혈압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제거를 하면 고혈압 증상이 없어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속발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심장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동맥 질환인지, 임신성 고혈압이 올 수도 있고 부신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면 어지럽거나 실신 상태가 되거나, 막 심계항진이라는 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야가 흐릿하고 허약감이 들거나, 그다음에 이제 코피에서 비출혈이라는 건 코피에서 출혈이 나는 거죠. 그리고 진단 검사할 때는 우리 혈압을 이제 측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저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저라는 건 눈의 맨 끝부분을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는요, 이뇨제를 치료를 해요.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칼슘 통로 차단제라든지 신경절 차단제 이런 것들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염분이라든지 너무 짜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너무 이렇게 고기 종류만 계속 먹는 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고기, 그 다음에 생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입원 환자 대부분 혈액 검사하고 화학 검사하고, 그 다음에 요 검사하고 분변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진단 면역 검사하죠. 진단 면역은 뭐 이제 나중에 차트 나가면서 할 거고. 자, CBC. 이거 이제 정상치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뭐 노트에 적던지 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차트에 나갈 때 이 환자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런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complete blood cell count, 그래서 전혈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RBC 레드 블러드 셀 적혈구 검사입니다. 그래서 적혈구는 빈혈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4.6에서 6.2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은 여자는 12점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빈혈이라고 얘기를 하고, 남자는 13.5죠. 그 다음에 헤마토크리트. 얘는 적혈구 부피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빈혈 유무할 때 빈혈이 있냐 없냐 판정할 때 하죠. 그래서 남자는 40에서 54%, 여자는 38에서 47%입니다. 화이트 블러드셀 얘는 백혈구고요. 그 다음에 4.5에서 11.0에 10의 3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혈소판이 부족하면 멍에 잘 들습니다. 그래서 혈소판 수는 간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암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그럴 때 이제 수치를 보이는데, 감소를 하는 경우는 빈혈인 경우, 급성 백혈병 또는 암이 골수로 전이됐다든지 그 다음에 간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증가되는 경우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출혈이고 수술 후 악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CBC 검사는 모든 차트에서 하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시고, ESR 얘는 적혈구 침강 개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염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악성애라든지 외상성 질환에 진단을 할 때 이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 검사입니다. 그래서 몸에 그 책에 존재하는 이온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디움이 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얘가 사구체에서 대부분 나트륨을 재흡수를 하는데 정상은 135에서 145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K, 포타슘, 얘는 칼륨이죠. 그래서 얘가 포타슘은 얘가 콩팥에서 배설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I, 콜로라이드, 그래서 얘는 소듐치와 평행해서 증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이퍼글리세미아, 저염소혈증인 경우에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HCO3, 바이카보네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염기 불균형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는 이제 칼슘 검사. 얘는 이제 몸에 칼슘이 부족한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검사가 있습니다. 포스파러스. 얘는요, 골질환이라든지 대사질환이라든지 내분비 질환의 진단 지표로 사용합니다. 소변 검사는 원래 정상적으로 깨끗해요. 근데 혼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소변에서 고름이 나오는 걸 우리가 녹뇨라고 하는데, 녹뇨가 나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냄새는 희미한 냄새가 나는데,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경우는 요로 감염일 때, 그다음에 불쾌한 냄새가 있을 경우는 농이 있을 때, 염증, 고름이 있을 때고요. 요 검사할 때 pH 검사, 산도 검사를 하는데 신장의 능력을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요 비중은 소변 농축이라든지 화학 능력을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뇨기계 관련 질환은 이제 우리가 비뇨기계 그러면 신장이 대표적인데, 신장의 분비 기능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신장의 질환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요비중 검사를 하는 거는 그 소변 농축 기능 검사를 하는 거고, 크레아틴 청소율은 CC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구체 여과율, 그 다음에 혈중 크레아틴은 사구체에 의한 크레아틴 생성률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중 요소 질소를 블러드 유리아 니트로그렌, 얘를 BU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장 기능의 배설 기능을 보는 지표 검사입니다. 네, 단백질, 그러면 단백질 섭취를 이제 얼마만큼 했느냐 보는 건데, 단백뇨가 나온다면 신장 질환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의 침전물, 얘를 유린 캐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장의 감염 시 발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SA, 이런 것들이요. 제가 차트 나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약어 이렇게 나온 거, 지금까지 이렇게 PSA처럼 약어 나온 거는 모두 어떻게 외워요? 내가 쓸 수 있을 때까지, 안 보고 쓸 수 있을 때까지 PSA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PSA 써놓고 옆에다가 풀톱으로 써보세요. 그래서 PS가 상승하는 것은
전립선 질환일 때. 그 다음에 KUB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키드니, 유레트라, 유레터, 블라더. 그래서 신장, 요관, 방광. 요관은 요가 지나가는 길, 그래서 요관이죠. 그 다음에 방광은 오줌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복부를 촬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장 크기라든지 위치 윤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IVP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인트라 그러면 뭐뭐 사이에 라는 얘기예요. 뭐뭐 안에 그런 뜻이에요. 베누스 그러면 정맥입니다. 그래서 정맥 사이에 파일로 그러면 시루입니다. 그래피 그러면 보겠다, 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프로 보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일로그래피 그러면 신호 조영술입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정맥으로 집어넣어서 신장, 요관, 방광에 잘 보이게 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GP 그러면 레트로 그러면 뒤로 또는 거꾸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트로그레이드 그러면 거꾸로 파일러 신우를 그래피 조영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요관을 통해서 주입을 해서 요도를 지나 이제 신으로 들어가서 해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토 그러면 방광이죠. 유레트로 그러면 요도예요. 그래피는 조영술, 내가 그래프로 보는 거를 그 조영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광 요도 조영술. 얘가 카데타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카데타가 이렇게 우리 닌겔줄처럼 이렇게 얇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집어넣어서 거기다 조영제라는 약물을 집어넣어서 요도와 방광을 엑스레이로 촬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날 그러면 신장이라고 그랬죠. 안지오 그러면 혈관입니다. 그래서 레날 안지오그라피 혈관 신장 혈관 조영술이에요. 그래서 대퇴나 장골 동맥을 통해서 그 얘를 카데타나 뭐 특별한 바늘로 해서 혈관을 신동맥에 어느 정도 됐는지 그 조영제가 신동맥으로 얼마나 그 퍼지는지 그런 거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날 스캔이 있어요. 그래서 레날 스캔은 얘가 신호의 여가 능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울트라사운드 그런 초음파를 보는 거죠. 음파를 체내에 투과를 시켜서 그림을 찍어 그 화면에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종양이라든지 뭐 기형이라든지 비정상인지 아닌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요. 시스토 그러면 방광이라고 그랬어요. 스코피 그러면 보다. 그래서 방광을 보다. 방광경 검사입니다. 그래서 방광경을 어떻게 보냐? 요도를 통해서 방광으로 삽입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그러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우리 사람이 다이나믹해요. 그러잖아. 굉장히 다이나믹한 춤을 춰요. 그러면 율동적인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유로 다이나믹 그러면 요루 하부 요로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니들 그럼 바늘이에요. 바늘로 바이옵시 생검을 살아있는 조직을 하는 겁니다. 어디를? 키드니. 그래서 신장 생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가 피부를 통해서 경피적이라는 건 피부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바늘로 옆구리 쪽에 얘를 집어넣어서 조직을 뜯어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데틀라이제이션 도뇨관 삽입 우리 소변줄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전후에 끼워 넣죠. 그 다음에 다이알리시스 그럼 투석입니다. 그리고 복막 투석은 이제 CAPD 컨티뉴어스 지속적으로 엠브레트리 외래에 와서 페리토니얼 그럼 복막이죠. 다이알리시스 외 지속적 외래 복막 투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모다이알리시스 헤모 그러면 얘가 혈액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이알리시스는 투석이죠. 그러니까 혈액을 투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투석은 혈액의 그 노폐물을 걸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관 통로 시술이 있습니다. 투석을 받기 위해서는 혈액을 다 뽑아내려면 굉장히 그 바늘도 굵고 그래서 환자가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이렇게 봉합해서 혈관 통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합니다. 피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요골동맥과 상부정맥을 분합하는 거를 우리 동정맥루 그랬어요. 그래서 아트리오 그러면 동맥입니다. 메뉴스는 정맥이죠.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피스툴라 그러면 얘가 누공이죠. 누공이 뭐죠?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동정맥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동정맥을 연결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키드니 서저리, 서저리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뭘 수술해요? 심장을 수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ST, 블러드 슈가 테스트, 그래서 혈당 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당뇨의 대표적인 그런 검사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패스팅 블러드 슈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그런 검사예요. 당뇨 검사예요. 그래서 공복 시 혈당, 배고플 때 혈당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케톤 바디, 바디는 어떤 신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케톤체 그러면 얘가 그 정상적인 탄수화물 대사에서는요 이 케톤이 검출되지 않아요. 근데 케톤체가 과다하게 형성이 되면 케톤혈증과 케톤요증을 유발을 하는데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 증가가 하죠. 그래서 당뇨병 결론은 식습관을 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하거나 그다음 비만이거나 뭐 그런 경우에 많이 생겨요. 그다음 UST 그러면 유린 슈거 테스터 소변에서 혈당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구체의 여갈 속도가 높으면 요당이 검출될 수 있지만 당뇨병이나 내분비 질환, 뭐 만성 간 질환에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혈당치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만성 신장 질환을 크로닉 그럼 만성입니다. 급성과 만성의 구분은 뭐죠? 한 달이죠. 질병이 한 달 이내에 나은 것은 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질병이 한 달 이상 계속되는 걸 우리가 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성 비뇨기계 질환은 엔코드로 부여를 하죠. 그래서 이거 찾는 방법 우리가 KCD 사라 그랬죠. 거기서 찾는 방법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당뇨는 우리가 제1형 당뇨는 이건 아예 코드를 외우는 게 여러 번 편해요. 그리고 1번 가서 찾는 게 편한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코딩할 때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20은 1형 당뇨 인슐린 의존성 당뇨고요. 2형 당뇨는 21 인슐린 비의존성이죠. 그 다음에 22 영양실조 여러분 너무 다이어트 하지 말라 그랬죠. 영양실조로 해서 당뇨가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3은 기타 명시된 당뇨예요. 그 다음에 24는 당뇨의 원인이 몰라요. 당뇨가 어떤 당뇨인지 몰라요. 그래서 상세불명의 당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뇨에 대한 합병증은 4단위, 5단위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차트 나가면서 하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또 뭐를 봐야 되냐면 32페이지 혈액투석에서 39.95로 분류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전 촬영분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WHO에서 질병에 대해서 A코드에서 Z코드까지 분류를 해놨고 뭐 드레싱이라든지 뭐 수술을 했다든지 그런 처치 및 수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숫자로 분류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약어가 나오는데요. 약어는 반드시 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시시험을 볼 때요. 약어가 많이 나옵니다. 질병 코드 분류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일정한 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약어는 누구나 다 맞습니다. 근데 본인만 진짜 여러분이 ESRD 말기 신장질환 차트를 보면 한 이 정도 되죠. 그거를 15분에서 20분 만에 모두 다 이거를 스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을 이제 제가 키워드릴 건데 그 진료 차트를 분석을 잘못해서 틀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약어 같은 경우는 내가 외웠기 때문에 이거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약어를 틀리면
제가 앞으로 이제 바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면 시험을 가면 수업 진도 나간 만큼 약어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어 시험을 제가 준비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약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여기고 있고, 차트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를 1번에서 10번까지 보고 딱 처음 풀어야 되는 게 약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중요시 여긴다는 점 유의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말기신장 질환은 제가 앞에서부터 쭉 설명을 했어요. 차트를 안 나가고, 차트는 몇 페이지 있냐면 지금 3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신장 질환을 제가 차트를 나가고 나서 내가 다음 시간에 어떤 거 나갈 거예요를 이야기해주면 그 앞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봅시다.